경린이 왕초보자분이요. 1,400만 원 순수익. 너무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연쌤. 노원구 중계동에는 무슨 일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은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이요. 또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매도까지 깔끔하게 하시면서 또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과 함께 실제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도하는 과정과 그리고 수익을 낸 부분들,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공부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기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인데요. 물건 정보부터 좀 드릴게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9.6평, 건물 면적은 44.1제곱미터로 해서요. 전용 면적은 13.34평이긴 하지만은요. 공급 면적은 18평형입니다. 감정 가격이요. 4억 7,800만 원. 서울인데도 굉장히 저렴하죠? 한 번 유찰이 되었고요. 최저 가격은 3억 8,240만 원으로 형성된 이 물건을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이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아세요? 낙찰가 4억 4,788만 8,888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는요, 감정가 대비했을 때 94%인데요. 감정가는 제가 뭐라고요? 시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낙찰가 몇 프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로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호가들이라든지 실거래된 금액들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세조사 하시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낙찰받은 나의 물건은 이런 물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얼마로 매도를 해야 경쟁력 있게 빨리 매도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세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입찰가를 정확하게 정해서 확실한 안전마진과 낙찰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우리 낙찰자분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파트 외관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노란색, 초록색, 그레이색, 흰색 이렇게 섞여서 좀 컬러풀하게 아파트를 이렇게 도색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 발코니 쪽은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해놨어요. 예전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좀 유행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600세대이고요. 그리고 1993년식이기 때문에 벌써 32년 차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면 뭔가 재건축에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냄새가 나나요? 여기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낙찰자분하고 나중에 인터뷰도 할 거거든요. 낙찰받은 과정하고 이런 것들 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낙찰 받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때 오늘 이 영상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 우편함 한번 보겠습니다. 와, 우편함이 아주 그냥 빼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하나, 두 개입니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하나는 좀 폭이 좁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는 좀 폭이 넓죠. 저희는 좁은 쪽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아파트는요,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고요. 32년차 아파트인 만큼 복도식입니다. 너무 추워요. 팀장님 춥죠? 네, 너무 추워요. 집안은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조금만 우리 떨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에요. 이 대항력 있는 물건을요, 우리 겁없는 왕초보 교육생분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권리 분석 한번 공부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춥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당 물건은 2022년 10월 13일 근저당 설정된 국민은행이 말소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요, 전입일자가 2020년 10월 19일이었거든요. 말소 기준일이 2022년도 10월 13일이고요. 전입일자가 2020년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자보다 빠르죠?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이 대항력 유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죠?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고요.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자가 늦은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 낙찰자인 우리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권리 분석이죠. 이 임차인은요, 다행히 배당 요구를 했고요. 확정일자가 2020년도 8월 25일로 좀 확정일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에서 100%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따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뭐 그런 위험한 사항이 없었던 물건이었죠. 여기 밖에 한번 보실래요? 와, 저기 보이시나요? 산 멋있죠? 와, 좋다. 근데 너무 춥습니다. 우리 팀장님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복도로 들어오면 바로 옆호실입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초인종이 어딨나요? 문 중간에 여기 있어요. 와, 회원님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회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매도까지 너무 멋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사실 날 것이에요. 네. 날 것 그대로 나갑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테니까 한번 구경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 또 얼마나 수익 났는지 이게 네. 더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생생하게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집 구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오자마자 거실입니다. 네, 거실인데요. 문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아, 요건 이사 나갈 때 빼고 나가셨는데 어차피 또 수리를 싹 철거를 하실 거라서 굳이 아. 끼워놓진 않았어요. 네, 지금 매수자가 네. 들어오셔가지고 또 수리를 싹 하실 예정이세요. 네. 아, 그래서 뭐 떼어놨네요. 좀 오래됐죠. 그리고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조사하실 때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한 몇 년 전에 도배 정도 했다. 그리고 화장실은 수리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기뜸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상태 파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네. 오, 그렇구나. 네. 와, 또 좋은 분이 만나셨네요. 네네. 발코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청소도 안 하셨어요? 네, 청소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와, 그대로.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네네. 매도를 손대지 다 않고. 해버리셨네요. 와, 그래도 웬만하면 청소는 하는데 그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 야, 체감이 너무 좋아요. 네, 집이 굉장히 따뜻해요. 구축이지만 단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밖에 지금 오늘 날씨 진짜 춥잖아요. 네. 오늘 아마 겨울 중에서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 밖에서 진짜 바들바들 떨고 왔거든요. 근데 네. 안에 오니까 너무 따뜻해요. 따뜻해요. 네, 너무 맞아요. 따뜻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는 이게 거실 겸 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거실 겸 안방이. 네, 욕실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아까 수리가 좀 되어 있다라고 했던 욕실입니다. 정말 좀 수리를 했던 흔적들이 좀 있어요. 완전히 새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한번 손을 대셨네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주방도 좁아요. 넓지 않아요. 냉장고 들어가고 하면 사람 하나 지나다닐 정도고요. 여기가 이제 온전한 방입니다. 그죠?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창이고요. 여기가 18평이에요. 그죠? 네, 18평입니다. 네, 방이 온전히 두 개도 아니고 거실 겸 방에 방 하나. 네, 와, 맞아요. 근데 매도가 됐다라는 거네요. 네, 오, 수요가 신기한데요. 있더라고요.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명확한 수요가 있죠. 네. 자,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시세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다 하고 확실하게 입찰을 들어갑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8평형의 아파트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요. 직구경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네. 직구경이 모두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낙찰자분의 생생한 입찰 과정과 그리고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요목조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물건 정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9.6평, 건물 면적은 44.1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은 13.34평이긴 하지만 공급 면적으로는 18평형이죠. 아까 보시다시피 방이 온전한 건 하나, 그죠? 안방 겸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요 4억 7,800만 원, 한번 유찰된 최저가는 3억 8,240만 원인데요. 우리 회원님께서요 낙찰을 4억 4,788만 8,888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와, 이 팔자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조금만 올려보자 했는데 안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사순이하고 네. 굉장히 좀 차이나게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맞아요. 사순이와 무려 2천만 원, 2천만 원이나 차이나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에 좀 쓰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수익이 낮잖아요. 네, 수익이 낮으니까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낙찰 네. 많이 받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사순이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경매를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제약이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해서 가보면 노동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거나 제가 가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우연히 찾아서 보다가 학원도 등록하고 네.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이제 실제로 낙찰도 받게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와, 초보자 맞으시죠? 네, 초보입니다. 오, 초보입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이런 물건을 겁 없이 네. 또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음. 대항력이 있어도 전액을 다 배당 받는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다 네. 해서 또 권리 분석을 디테일하게 네. 살펴서 들어갔습니다. 권리 분석이 어렵나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알려주신 그 네. 포인트만 잘 지켜서 맞아요. 하다 보면은 아주 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죠? 네, 네. 딱 확인할 것만 하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대항력이 있지만 이 임차인이 내 낙찰금에서 다 100% 배당을 받아간다면 네. 대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맞아요. 우리가 명도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네. 다른 거 인수하는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끝! 끝. 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혹시라도 세금 부분이 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해당 물건에 세금 체납된 게 있던가요? 세금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는 네. 그러니까 세금의 내용 자체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뭐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출도 잘 받으셨죠? 네, 대출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 혜연님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네. 이제 주부로 계시다가 이렇게 또 전업 투자자로 경매를 배우고 결과까지 잘 내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죠? 네. 아이를 키우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좀 여건이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네. 아이들 케어해야 되는 시간을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굉장히 현명하게 우리 혜연님이 이렇게 또 경매를 잘 배우셔서 제 덕분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나중에 저희가 공개를 할 텐데 어디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낫지 않던가요? 너무나 훨씬 낫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네. 일단 확보가 된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혜원님이 이 물건을 도대체 얼마에 매도를 해서 순수익을 얼마를 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원님, 이 물건 낙찰가가 4억 4,788만 8,888원이에요. 네.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4억 7,9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와, 4억 7,900만 원에 매도하셨어요. 네. 제가 딱 보니까 4억 8천만 원에서 100만 원 빼주셨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비용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대출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죠. 취등록세와 함께 그 이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 비용은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얼마죠? 6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대출은 3억 2,7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낙찰가 대비해서 몇 프로예요? 73% 정도 오, 받았습니다. 잘 받으셨다. 네. 네, 낙찰가 대비 73%로 해서요. 대출은 3억 2,700만 원. 자, 이율은요? 4.6% 신탁 대출 받았습니다. 와, 4.6%요? 네. 이율도 되게 좋네요. 네네. 와, 부럽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넉 달 정도의 이자를 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총 이자는요? 약 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잔잔한 비용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게 한 100만 원 정도 네. 들어갔고요. 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우리 입찰 전에 미리 잘 확인하셨나요? 네, 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들어가야 되죠. 네. 매도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요? 21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총 나가는 비용이요. 1,4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도가 4억 7,900만 원에서 낙찰가 4억 4,788만 8,888원을 뺐더니요. 네. 액면상의 시세 차액은 3,111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총 비용 1,480만 원을 뺐더니요. 1,631만 원. 여기에서 이제 세금 내야 됩니다. 네. 그죠? 세금이 1,631만 원 이 구간이요, 여러분. 15% 세율 구간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방세까지 제가 그냥 포함을 했을 때 16.5%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 126만 원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공제했을 때의 세금은요? 14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1,631만 원에서 세금 143만 원을 빼면은요. 순수익은요? 순수익은 약 1,48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와, 1,488만 원이에요. 88만 원 그냥 떼고요. 네. 떼고요. 뒷다리 떼고
1,400만 원 순수익. 와, 너무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와, 자, 이 물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린이 왕초보자분이요. 대항력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아서 그것도 차순위와 2천만 원 차이로 낙찰 받으셨어요. 근데 1,400만 원 수익을 내셨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매거든요. 막 우리가 시세 조사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손품만 팔고 막 이래서 호가대로 그냥 시세대로 금매가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수익도 하나도 안 나고 이런 게 경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마진을 무조건 확보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이런 것이 바로 오리지널 경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세연 선생님 항상 이런 부분 지향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럼 여기 입지가 어떻길래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이렇게 매도가 빨리 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어요? 아, 여기는 사실 지하철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맞아요. 지하철은 네, 멀어요. 멀지만 그래도 바로 이 문 앞에 강북 최대 학군지 네.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중계동 네. 학원가가 네, 네. 옆에 235개 학원가가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제 학령기 자녀를 둔 한 세 가족 정도 음.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그래도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네. 임장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야. 네, 자신 있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시세 조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좀 정보를 얻으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 동네 중계동에 어떻게 이렇게 입찰을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넓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서울 안에서 항상 하시잖아요. 경기도권. 네. 수도권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하에서 최대한 할 수 투자금도. 있는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너무 그 동네를 꼭 알아야 하고 거기에 모든 입지나 분석을 다 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경매는 또 다른 부분이죠. 네. 왜냐면 저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나팔 단타, 그죠?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에 팔리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만 명확하다면 네. 우리가 내 투자금으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폐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폐차도 해보셨죠? 많이 했습니다. 폐차도 여러 많이 번 하셨어요. 했습니다. 예,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10번 해보셨어요? 10번까지 안 네, 했습니다. 10번까지 안 걸립니다, 네. 여러분. 맞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생분의 낙찰받은 아파트를 한번 구경하고 우리 회원님의 또 생생한 입찰 과정과 또 순수익을 얼마 버셨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집이 보시면 너무 좀 별로잖아요. 네, 그죠? 날 것 그대로입니다. 네, 너무 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됐다라는 거. 네. 그죠? 이런 부분들도 회원님이 잘 조사를 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 예. 계산 하에 계산 하에 들어갔습니다. 수리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네. 시세 매매가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 이런 네. 부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 호가를 보면은요. 5억까지도 네. 호가가 나와 있죠. 네. 근데 우리 회원님께서는 4억 7,900만 원으로 이제 매도를 네.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자, 5억으로도 매도가 된 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것들을 이제 임장을 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수리를 잘 해놨으면 5억 그렇지 않으면 4억 8천까지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명확하게 딱 그냥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정말 와. 그대로 매도가 됐습니다. 네, 입찰자가 15명이나 됐어요. 네. 와, 15명 중에서 당당히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차순위와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뭐 덜 먹지 뭐. 그죠? 네. 처음에 얼마 정도 수익 예상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욕심 없이 300만 원만 남아도 너무 좋겠다라고 와.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것보다 몇 배 수익이 나서 네.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몇 배네요. 네. 이 300만 원의 의미가 뭐예요? 300만 원은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해 네. 주셨듯이 첫 낙찰 물건은 300만 원만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하듯이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낙찰 금액을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 낮추신다면은요, 그 이상의 수익도 여러분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내가 가진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을 많이 봐야지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런 낙찰의 기쁨보다는 폐찰의 슬픔을 많이 보실 거예요. 첫 물건은 조금 욕심을 낮추고 첫 물건
번을 통해서 낙찰부터 또 대출 과정, 명도 과정, 그다음에 매도 과정까지 그리고 세금도 내보잖아요 우리가. 네. 이 과정을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본다라는 여기에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회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와. 덕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다음 네.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계획은 지금처럼 단기 매도를 몇 번 더 해서 네. 좀 경험을 쌓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가구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와, 다행이요. 네, 월세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와, 제가 우리 회원님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항상 옆에서 함께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또 의미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많은 경력이 단절된 주부님들께서 집안에서 살림하고 육아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우울감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대단한 그런 분들만 보다 보면 실제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찾아서 실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너무 공감돼요. 네. 와,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스타나 또는 유튜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근데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거대한 성공까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이세연 쌤이 확신합니다. 이세연 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걱정은 적게 하시고요. 계획을 많이 해보세요. 망설임을 적게 하시고요. 배움을 많이 해보세요. 미루기를 적게 하시고요. 실천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자유, 부자의 길을 반드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